치료받은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다 해서 그 자체가 특혜는 아닙니다. 순서를 위반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그걸 특혜라고 보는 것이지. 올해 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 갔다가 피습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응급 헬기 사용과 서울대병원 이전을 두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오늘 권익위가 결론을 내놨습니다. 치료를 받고 헬기를 탄 이재명 전 대표에게 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임무를 수행했던 공무원들, 병원 의료진들은 매뉴얼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이라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은 헬기를 부르는 과정에서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받은 사람은 규정이 없어서 문제 없고 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왜 지금 결론이 냈을까? 내일 국회 정무위가 있는데 혹시 미리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헬기 사건을 왜 같이 안 하냐고 물어본 분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처리를 할 겁니다. 권익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국민들 시각도 그럴까요? 자, 키워드가 권익위가 또입니다. 또의 의미는 또 이슈의 중심에 섰다라는 건데, 김미정 의원님, 의료진 구급대원은 특혜를 제공한 게 맞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게 모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 소방재난본부 직원 이런 분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행동강령을 위반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당사자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국민권익위가 지금 한 6개월 된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흘 전인가 그 손준호 비서실장 불러서 뭐 잠깐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 김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도요. 최재형 목사를 포함해서 당사자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당사자 조사 없이 그냥 종결을 지어버리는 사건이거든요. 정말 어떤 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준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마치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완전 이연령 비연령으로 이걸 해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무혐의 종결짓고 이재명 대표가 그 정치 테러 당했을 때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열심히 그 이재명 대표를 이송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병원 관계자들과 의사들이고 소방 관계자들이란 말인지 도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무슨 행동 강령 위반인지에 대해서부터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지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왜 권익위가 하필 서둘러서 내일 정무회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도대체 왜 저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뭐 정권도 신뢰가 완전히 추락했는데 각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구체적인 법령이나 뭐 규정 이런 것들을 일반 대중들은 다 찾아보면서 이걸 이슈를 소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결론이 나왔는데 어쨌든 제공한 쪽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강령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특혜를 받았다고 권익위가 발표한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홍석준 의원님? 네, 이런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원에 적용되는 행동 강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이고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이것을 문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 내지는 규정이 지금 없다, 부존재하다는 거죠. 이 자체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 거기에 반해서
부산대병원, 특히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또 소방청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대병원은 누구나 가고 싶은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대기자들, 대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새치기로 들어간 것이죠. 특히 부산대병원은 잘 아신 것처럼 권역별 그 외상센터로 지금 정부가 복지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그 권역별로 지방에 시설을 굉장히 훌륭하게 둔 이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네. 이런 어떤 과정이 명확한 소방청 같은 경우는 헬기를 운영하는데 당연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이송을 해서 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고 해당 공무원들은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김용남 의원님,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 특혜 받은 거 맞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애둘러서 이런 그렇죠. 식의 발표를 한 게 돌려서 아닌가라는 얘기하는 거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돌려서 특혜를 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했으니까 결국엔 뭐 줬다고 하면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참 예. 비비 꼬아서 어렵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아니 의료진도 그렇고 구급대원도 그렇고 제1야당의 대표가 뭐 부위가 워낙 위험한 부위라서 그 상처를 긴급하게 치료한 다음에 서울로 이송을 요청했을 때 그러면 부산대병원의 의료진이나 소방 그 대원들이 그걸 거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이게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게 예. 현실적으로 그걸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어떤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으니까 헬기 못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차로 가십시오.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예. 차로 가십시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권익위가 매번 발표를 할 때마다 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 이게 맞나 결론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김영현 의원님, 지금 뭐 여러 야당에서도 제기를 하지만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혜 시비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후보가 총에 맞았을 때 미국의 여러 닥터 헬기들이 와서 긴급하게 이송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문제 삼지 않고 왜 우리의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를 이렇게 특혜로 이제 몰아가느냐 이런 비판이죠. 조국 혁신당이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이 금방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발언과 맥이 통하는 건데요. 아까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죠. 제 1야당의 대표가 칼로 흉기로 그 목 부분을 찔린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그 급박한 상황을 전혀 도외시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권익위의 판단은. 권익위의 판단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상해 정도는 뭐 이 정도였고 그리고 그 당시 부산대병원의 의료 수준은 이 정도였다. 그러면은 충분히 부산대병원에서 다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서울대병원에 마치 부산대병원이 치료 못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대병원에 전원을 요청을 하고 119 헬기를 이용했느냐. 그게 특혜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당시의 상황은 전혀 도외시하지 그러니까 들여다보지 않고 네. 사후적 회고적으로 그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이게 특혜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권익위의 그 태도는
명품백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한 조사와 정말 전혀 상반되는 태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아요. 사실에 관한 조사를 주변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만 따집니다. 예. 이게 뭐 직무 관련성이 없다. 있더라도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논리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이 이재명 대표 일과 관련돼서는 막 만들어요. 사정을 조사를 하고 사후적으로 회고적으로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게 이재명 대표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직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했었던 네. 그 판단과 상식적으로 정면을 부딪히니까 그렇게는 못하면서 비겁하게 뭐 특혜를 준 사람은 행동관련 공무원 윤리 강령 위반이지만 특혜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라서 그 사람은 공무원 윤리 행동 강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는 그 윤리 강령 위반이 아니다. 네. 그리고 청탁금지법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네. 이런 식의 논리를 세운 거거든요.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요, 이 소방청에서 이 헬기 이송에 대해서 당시에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 매뉴얼대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그 입장이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당사자들 구급대원이나 의사들에게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너무나 황당한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권익위가 점점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거죠. 네. 자, 지금 앞서 이제 정무위 일정 때문에 주말을 거치면서 긴급하게 해서 어제 발표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위가 내일 열리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죠. 그렇죠. 권익위가 이제 출석을 할 테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야죠. 예. 그러면 이 사안으로 그걸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지금 시각인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권익위가 너무 자의적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을 하고 제대로 조사할 것도 아니. 청탁금지법상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전혀 이건 혐의 적용할 수도 없고 규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를 단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는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 더군다나 그거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탁상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문제 없어라고 정리한 것들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들은 당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아무 문제 삼지 않을 것인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거는 특혜였어. 그런데 대표한테 해당 사항은 없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중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무위 와서도 규정이 없으니까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라고 김건희 여사 건과 동일선상에서 주장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것도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내일 정무위를 앞두고 빨리 발표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권익위에서는 앞서 이제 기자들 질문에 순차적으로 정치인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이제 그 권익위에서 순차적으로 그 타임 스케줄별로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 당연히 또 내일 또 정무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아마 고려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 그 백과 관련해서 물타기 하는 거 이거는 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인 것이고 저는 권익위가 저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사회적으로 쉽게 말해서 힘 있고 백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러면은 병원에서 순서를 네. 바꿔치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용인돼 버리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은 규정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는 어떤 특혜 소지를 향후에 있는 그런 특혜 소지를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내일 정무위에서 많이 이제 논쟁이 이어질 텐데 분명해 보이는 건 권익위를 향한 질문의 내용이 좀 분산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다뤄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